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이렇게 올랐던 게 몇 달 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오르는 자체가 적으니까. 아, 네. 항상 뭐 블랙몬데이,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을 더 들고 가야 될까? 지금이라도 약손절해야 될까? 세 가지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일 로보틱스예요. 아니,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랑 휴림 로봇이 검색 상위에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로봇 매출 성장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종목인지 두 분이라면은 같이 검색을 해보실 의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OX 의견 주시죠. 나는 한다. 나는 안 한다. 검색 왜 하시겠습니까? 뭐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좀 반등 국면인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산업이라는 건 계속해서 저는 확장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생활 관련된 로봇이든, 그러니까 삼성하고 LG가 펼치고 있는, 또 현대가 펼치고 있는 약간 자동화라든지 뭐 안전 이런 쪽이든 산업용이든 결국엔 로봇 산업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자동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7월 7일에 한번 큰 시세를 한번 거의 상한가를 시세를 주고 나서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충분히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이고, 저는 뭐 2만 원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한 2만 5천 원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박정수 대표님은 X 의견 주셨어요. 네, 뭐 이슈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네. 실질적으로 재무 구조를 보시면요, 성장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년 대비 지금 매출이 적자 전환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애매한 영업이익을 계속적으로 달성을 하게 된다면 외형적 확장이 쉽사리 이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순자산 가치는 425억인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853억으로 아직까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가의 프리미엄이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고 좀 주가가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가격적으로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1,10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 여력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22,500원이 근접 저항 라인인데 돌파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짧게 바라보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눌렸을 때, 네. 그때 관심을 주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요, SK텔레콤을 볼게요. 저희가 뭐 KT를 이야기 많이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SK텔레콤 언급을 좀 안 했더라고요. 외국인은 연일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은 러브콜 같이 보내시겠습니까? 같이 동참한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네요. 죄송해요. 뭐 통신주들이 최근에 좀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만 중간 요금제 출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죠. 엄밀히 따지면 저도 뭐 5G 폰 쓰고 있지만 요금제 너무 비싸요. 맞아요. 인간적으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통신사들이 먼저 좀 나서서 좀 낮출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고, 결국엔 정부가 나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들도 있죠. 하지만 크게 본다라면 뭐 이것은 나쁜 흐름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통신사들이 통신용으로 돈 버는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라든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좀 주가 조정 받았다라면 어쨌든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저는 한 5만 원 후반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점진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텔레콤 기대된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요, K옥션인데요. 그 NFT의 전략적 투자를 믿고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사실 K옥션의 경우에는 그냥 옥션 자체로도 미술품으로도 인기를 받았고 NFT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기에 오히려 이 경매 시장이 더 활발해지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두 분의 의견 한번 열어보죠. K옥션은 X입니다.
그 경기 침체 때문이에요? 아니면 NFT가 덜 매력적인 거예요? 이미 좀 무상증자로 한번 부각을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갑자기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장하는 기업이긴 합니다. 보시면 매출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년도 비슷하게 영업이익을 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도 991억인데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의 주가의 위치는 나쁘지는 않으나 최근 이 무상증자 이슈로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횡보 국면을 거치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관망을 하신 다음에 시세 추이를 지켜보고 추후에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인 넥스트, 즉 라인의 자회사인데요. 이 NFT 쪽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에 좀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NFT 쪽으로 이슈화를 시켜서 주가의 부양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해서 접근하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K옥션 최근에 또 무증하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다음에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오늘 장 직접 공략할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해서 한다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한 걸음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요 걸음도 혹시 금리예요? 아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뭔지 전혀 모르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한 걸음? BJF 리테일이 왜 한 걸음이에요? 편의점. 아,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거리다. 아, 그렇네요. 네. 아, 어렵네요. BJF 리테일을 봐야 되는 이유, 마감해서 하는 그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어쨌든 뭐 인플레 시기에는 좀 이제 유통주들이 좀 자산가 좀 이제 재고 자체가 좀 높아지니까 물론 이제 물가 상승을 바로바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 요소가 될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편의점 가시면 진짜 뭐 엄청난 상품들이 엄청납니다. 여러 상품들이 있고 또 믹스된 상품 이런 부분들이 상품 믹스 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판관비 증가하는 것을 상당히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상당히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의점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가 애매한 확진자 수가 아니겠습니까? 아예 뭐 10만 명, 20만 명 넘어가면 정부가 좀 그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규제를 할 텐데 한 4만 명, 4, 5만 명 정도 수준이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엔 정부가 말하는 게 개인 스스로가 좀 방역을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좀 외출을 할 때 대형마트 가려고 했었던 것도 될 수 있으면 동네 마트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지만 또 외출은 나름대로 계속 한다라는 거. 양쪽, 그러니까 예전에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면은 편의점들이 피해를 받았는데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편의점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매출 증가를 보일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BJF 리테일은 또 CEO랑 다르게, GS랑 다르게 그 편의점 관련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편의점 점주들 혹은 신규 가맹점 소식이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17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 22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걸음 하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이 노래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참 못 부르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 주가 22만 원, 순저가 17만 원이고요. 이번엔 또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인해서 유니셈을 보자.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일단 시장이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네. 반도체주들이 좀 부각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셉을 한번 찍어보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매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달 미국의 연준의 울트라 스텝이 언론사에서 조금 이제 많이 기사화시키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최근 연준 인사들이 울트라 스텝은 좀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냥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분위기로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원자재 가격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인플레이션 전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심리도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미국 증시부터 필라델피아 지수 기술주들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먼저 상승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력이 이제 슬슬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니셈을 꼽은 이유가 일단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가스 스크러버, 즉 반도체 공정상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장치이고요. 그리고 칠러, 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에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주면서 공정 효율을 높이는 장비인데, 이 두 개의 장비가 하나는 45%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개는 한 3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등력이 나타나고 만약에 반도체주들이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런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는 유니셈 같은 종목이 빠르게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상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현재도 순자산 가치 1,853억이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많이 부각받았던 반도체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최근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차트상으로도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력이 나올 때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출렁거리면서 거래량만 한 번 더 강력하게 붙어준다면 이제 본격적인 반등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혹이 안 좋아질 경우 7,340원 이탈되면 잠깐 회수하셨다가 재접근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8,000원이지만 돌파 시에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셈을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 7,340원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감에 살 종목은 유니셈 그리고 BGF 리테일이었고요. 이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가는데 오늘 장 외국인과 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모두 IT 쪽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을 필두로 해가지고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가 3%, 하이닉스가 2.8% 정도 상승하는데 큰 힘을 보여주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엄청난 매수 보여주고 있죠. 5천억 정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좀 은행주들, 그러니까 은행, 보험, 증권, 약간 금융주를 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들, 특히 은행주들이 좀 정부 규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의 그 은행주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일부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 매도를 보여주는 것들은 좀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약간 바이오주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바이오주들이 최근 주가 하락을 했을 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결국에는 BBB 법안이 좌절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태양광주들이 대거 급락세가 나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OCI를 필두로 해서 좀 풍력보다는 태양광 쪽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주들의 경우에는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트리온이 오늘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오를 때 오히려 반대로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기관의 매수 매도 동향도 볼까요? 네, 기관은 역시나 좀 이제 증시가 반등력이 나타나고 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증권주 그리고 금융지주 쪽에 좀 매수력이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좀 많이 하락한 건설 섹터에서도 지금 자금력이 유입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대우건설,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주 랠리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조
1조 2천억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주 4조 원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대감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제 미래에셋증권도 낙폭 과대와 시장 반등에 의해서 강력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하느니 이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예대 마진 수혜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은행주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들도 지금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매도력은 삼성전자, 뭐 H&M 페노션, 하나솔루션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단기 반등력이 이틀 연속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발틱 운임지수, 특히 이제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나 마찬가지로 발틱 운임지수나 전부 다 지수가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 실적 우려가 살짝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이 신재생 정책 탄력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스러움으로 좀 매도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저희가 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일단 사면서 우리가 좀 하나씩 올라가는 그 단기 있잖아요. 6만 원, 10만 원을 좀 돌파를 했어요. 물론 이 역시도 큰 뭐 저항이라든가 그런 의미는 없지만 하나씩 10,000원 단위 오를 때마다 뉴스가 나오거든요. 오늘 유창희 대표님은 이 두 종목의 상승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 그러니까 지난주 흐름, 미국 증시 흐름을 보면은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경제 지표 좋게 나오고 금리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뭐 그래봤자 지들이 얼마나 올리겠어 이런 분위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측면. 그리고 일단 금융주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 1분기 때도 금융주 실적에 대한 어떤 약간 우려움, 경계심 이런 것들이 어닝을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금융주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이제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빅테크 종목군들이 다음 주까지 줄줄이 실적 발표하는데 저는 의외로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분기 때는 다들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3분기 이후를 좀 걱정하고 있지만 어쨌든 시장은 많이 빠졌다는 인식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우리가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인식들이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밀렸다라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이제 이 추가적인 상승을 대비해서 지금 매수할 것이냐 아니면 비중 줄일 것이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저는 전제가 아니라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너무 여기에 흥분할 정도까지 내용은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분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박정수 대표님은 오늘 뭐 유니셈도 갖고 오셨잖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뭐 반도체 소보장 쪽도 상승이 코스닥에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들이 너무 목말라 있던 상승이었거든요. 네. 오늘 보니까 뭐 대덕전자, 심택 이런 종목들도 같이 거론되고 있던데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버티면 어느 정도 본전에 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습니까? 저는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 글로벌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런 지수의 흐름상 보았을 때 바닥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 이미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76선을 지난 7월 4일 날 찍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바닥을 좀 강력하게 이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오늘 2350선을 돌파하지 못했다면 강력하게 올라타지 못했다면 이건 조금 더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겠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2350선을 깔끔하게 시초로 그냥 올라서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2400선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2400선까지 돌파한다면 2500선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반등력 나와준다면 추가적인 저점은 더 이상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출렁거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저점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는 반도체주들도 지속적인 반등력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강력하게 만들어 갈 만한 그런 악재가 더 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충분히 지난 6월달, 5월달, 3월달부터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유가까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CPI부터는 좀 완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공격적인 긴축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격적 긴축 이후에는 내년 10월 이후부터는 또 다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또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강력한 악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반등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도 오늘 또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뭐죠? 바이오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네 이러시는데 박셀바이오도 상한가 가기도 했고 최근에 일동홀딩스의 경우는 또 코로나 관련한 이슈가 붙으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가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도 있는데 뭐 몇몇 분들은 그래요. 그 이슈를 잘 이용하자라는 분도 있고 아니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제약주들이 오히려 그 가격 상승의 방어력이 있으니까 네. 차라리 길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대형주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이 있던데 유창희 대표님은 후자 쪽이신가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올라오는 그 종목군들은 네. 위험해요. 전혀 실체가 없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도 얼마나 반영시킬지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막 상승 시동을 보이고 있다면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온 종목을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장주들의 줄줄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럼 새로운 성장주는 못 찾는 것이고 그럼 기존의 성장주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게 제약바이오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었던 임상시험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뭐 기술적 분석을 뭐 저는 100% 추정하진 않지만 기술적 분석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찌됐든 유한양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보시면은 지금 YOY 기준으로 보면 이제 수익이 나려고 해요. 연봉 기준으로 보면 플러스 전환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섹터 많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라면 오늘같이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올 땐 소외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2377.1포인트를, 코스닥은 776.58포인트를 지나면서 오히려 동시효과 구간에도 조금 더 힘을 내고 있어요. 코스피가 오늘 거의 2%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86% 오릅니다. 사실 원달러 환율이 완전 안정되진 않아서 오늘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1316원까지 올라와 있는 고환율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밀렸다, 하락했다. 거기다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현선물 매수 물량이 커지는 것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선을 돌파 성공하면서 바닥론도 나오고 있네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